다음은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타민C, 여러분들은 드시고 계십니다. 하루에 몇 그램씩 드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C의 숫자를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의 숫자는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부자다. 부자다?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다. 네,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별로 좋지 않다. 높으면 높을수록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은 게 좋다. 적정 수준은 6g에서 한 10g 정도가 적정이지 않느냐라고 보는데요. 사실 적정은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타민C는 메가도스 하는 게 좋을까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의견은 분분. 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요. 이 알로 만들어진 비타민C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알로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적고요.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에서 25% 정도는 비타민C를 드시는 것 같아요. 20에서 25%. 나머지 한 80%는 비타민C 아직도 안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음식으로만 때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음식으로만 먹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채운다라는 건데, 비타민C를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어져 나간다. 그래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소변으로 배출되어져 나가야 남는 거다. 남은 게 빠져나가는 거다. 몸에서 쓰고 남은 게 빠져나가는 거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남도록 먹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방광 속에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지나간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방광을 고장을 낸다.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일어나면 소변을 보러 자주 가게 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저녁에 소변을 보러 굉장히 자주 가게 된다. 그게 방광이 고장이 나서 그렇다. 고장나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 활성산소를 없애야 된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비타민C인데, 이 방광 속에 비타민C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으로 먹고 소변으로 나갈 때 딸려 보내는 게 비타민C다. 그래서 방광의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남도록 먹어야 된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변 속에는 비타민C가 빠져나가고 있는지요? 비타민C 빠져나가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몇 개나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죠. 비타민C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아까 소금도 남으면 빠져나간다. 물도 마시면 남으면 빠져나간다. 모자라면 소변으로 안 나갑니다. 물이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물, 소금, 비타민C. 얘네들 모두 빠져나가도록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빠져나가게 먹자. 그래서 빠져나가게 먹으려면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양을 섭취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따져보셔야 되죠. 남아야 되니까는요. 음식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알로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요? 알로 먹을 때는 하루에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까요? 라는 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몬 속에 비타민C가 60mg 들어있다. 오렌지 속에 약 60mg 정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하루에 6000mg을 먹으려면 6알이죠. 1000mg짜리 6알. 이 양을 먹으려면 오렌지를 100개를 먹어야 된다. 오렌지 100개요. 드실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가능. 그래서 알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60mg 오렌지 한 개만 그럼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 정도만 먹어도 비타민C가 몸속에 들어가서 쓰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는 부족하다.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소모가 훨씬 더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다. 특히 뇌세포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뇌세포가 활성산소한테 당합니다. 활성산소한테 뇌세포가 파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치매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매요. 무섭지 않습니까? 비타민C 먹으면 저는 치매가 훨씬 더 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가 두려우신 분들 비타민C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력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빨리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남도록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가도스를 하는 게 낫지 음식만으로 섭취해가지고는 도저히 내 몸에서 쓰고 있는 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타민C 저처럼 열심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포대사를 억제하는 것이 좋냐, 세포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냐. 뭐 글자만 봐도 여러분들은 답을 아시고 계시죠? 세포대사 활성화시킨다, 세포대사 억제시킨다. 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네. 자, 세포대사가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한 개가 제가 보기에는요, 통증입니다. 통증, 염증, 통증 이런 거. 그걸 어디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냐면 병원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거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먹거나 또는 소염제, 진통제를 먹거나 해열제를 먹거나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포가 일을 못하게 하는 약물을 먹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막 일을 하는 놈을 못하게 그냥 꽉 눌러가지고 두는 게 그런 약물을 먹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활발하게 활동하게 움직이면 건강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세포대사가 활성화되어지면 통증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부작용 중에 호전 반응 중에 한 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10년씩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몇 명이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계십니다. 먹으라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먹고 있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몸에 너무 안 좋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먹습니다. 먹어왔으니까 네,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픕니다. 여기저기 통증이 일어납니다. 네, 엄청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다가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피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네, 통증도 일어나겠지만 가려움도 심하게 일어나겠지만 여러 문제가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못 끊으니까 네, 또 줄이니까 피부가 더 심해지고요. 끊으니까 또 통증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요. 이런 고통들을 안고 있죠. 자, 그런 현상은 그럼 왜 나타날까요? 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세포대사가 꽉 눌러져 있다가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어느 게 올바른 건가요? 눌러져 있는 게 올바른가요? 활성화되어지는 게 올바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건강한 사람은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약물을 먹고 몸이 아픈 사람은 결국은 그런 약물들 때문에 꽉 눌러서 억제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건데요. 그게 다시 돌아오려면 고통이 따른다. 심한 고통이 따른다. 탈스테로이드 하는데 오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그 고통이 약을 끊으니까 아프더라 라는 것 때문에 이게 내가 몸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끊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요, 저염식입니다. 병원에 가면 식단이 저염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걸 주나요? 라는 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몸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소금을 완전히 줄이면 몸이 세포대사가 억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적게 먹고 있는 사람이 소금을 늘리게 되면 몸이 활성화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 마치 스테로이드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하신 분이 비타민C를 갑자기 늘리면 세포대사가 활성화되어져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그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자가 면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약물을 먹고 계시는 분들, 몸이 활성화되어지니까 통증이 일어난다. 기타 몸에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소금 먹으면 몸에서 나타나는 그 호전 반응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타민C를 안 먹는다. 그래서 소금을 못 먹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세포대사가 활성화되어져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은 전부 개선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타나는 호전 반응들은 전부 호전 반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포대사가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왜 소금을 못 먹게 하느냐라는 건데, 세포대사가 활성화되어지면 통증이 또 유발될 수가 있고 몸에 호전 반응이 올 수가 있고요. 그 호전 반응이 오면 몸에 문제가 생긴 걸로 착각이 되어지니까 이 문제를 그 병원 의료진들한테 제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먹었습니까? 물어보면 영양제 뭘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왜요?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을 좀 먹을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은 뭐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좀 따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알아서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일러 바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뭐 그렇게 하셔도 그건 뭐 괜찮은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약물이 들어오든 뭘 하든 이 비타민C와 염분, 적정량을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챙겨 드셔서 세포대사와 억제,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은 세포대사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었다. 네.